소개할 내용은 날씨의 아이입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올 일본? 노노노. 바로 줄거리 들어갑니다. 네. 호다카라는 친구가 있고요. 섬에서 가출을 해서 도쿄로 가는 배를 탑니다. 때마침 비가 온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 배 밖으로 나와요.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고 좀 이따 보니까 하늘에서 구름도 아니고 뭔가 물뭉치 같은 게 두뭉실 떠 있거든요. 물뭉치? 예, 그게 와르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양동이 같은 데서 물 이렇게 확 흐르는 것처럼요? 네, 그러니까 진짜 폭우 정도가 아니라 양동이도 아니고 큰 욕조 분량의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배 밖으로 호다카가 튕겨나갈 뻔해요. 예. 근데 위험하네요. 마침 어떤 남자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호다카는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아, 남자애입니다. 어쨌든 생명의 은인인 남자는 대가로 식사에 맥주까지 톡톡히 대접받습니다. 어린애를 구했는데 그 정도는 넘어가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호다카가 생각합니다. 도쿄라 무서운 곳이구나. 약간 우리나라 서울 가면 코베여 간다더니 이런 느낌? 잠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덜덜덜덜 떨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 받아낼 걸 받아낸 남자는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하나 줘요. 예, 두근두근 가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금방 돈이 떨어지게 되고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저런. 원래는 와서 이렇게 뭐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신분증도 없고 가출 청소년이 일자리를 쉽게 찾기는 어렵겠죠. 그동안 계속 비가 와요. 근데 뭐 여름이니까 장마겠거니 싶은데 뉴스에서는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온 적은 없었다. 이상기후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기 도난 사고에 대한 방송도 같이 해줍니다. 노숙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유흥업소 가게 앞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깡패에게 시비가 걸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쓰레기통이랑 같이 나뒹굴어 쓰러지게 돼요. 쓰레기통에 뭐가 있겠습니까? 총기. 그렇죠. 네, 쓰레기와 권총 둘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다카는 반사적으로 그 총을 자기 짐 속에 숨기게 돼요.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시아이가.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생각했던 그런 게 아, 아니고. 그래요? 완전히 다르네요. 계속 이제 거리에서 지내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맥도날드에 가가지고는 제일 싼 메뉴인 스프만 먹으면서 막 견디고 있었어요. 돌아가.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듯한 소녀가 햄버거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약간의 힘을 얻은 호다카가 아, 맞다. 명함 받은 게 있었지 하고 명함 주소로 찾아가요. 가봤더니 그곳은 놀랍게도 잡지사였습니다. 신기하죠? 잡지사 직원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멀쩡한 곳은 아니고요. 약간 가십이나 도시전설 같은 거가 실리는 삼류 잡지 느낌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반지하에 뭐 가정집인지 사무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명함을 줬던 사람의 이름은 스가라고 하고 스가의 동료 나츠미 그리고 호다카 이렇게 셋이서 어영부영 잡지사에서 일하면서 지내게 돼요. 그 맥도날드 직원도 같이? 노노노. 너너? 걔는 다르네. 다르네. 근데 잡지의 시를 이런저런 소문을 취재를 하다가 맑음 소녀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날씨의 아이구나. 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에도 여름이면 장마가 있죠. 근데 배경이 딱 장마철이에요. 6월 하순 이 정도. 장마 중에서도 맑은 날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례 없이 거의 매일 비가 와요. 잠깐 그쳤다가 진짜 계속 옵니다. 올해 한국 서울 같네요. 네, 진짜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신인가 뭐 도시전설 같은 게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맑음 소녀예요. 제가 가는 곳은 맑더라 뭐 이런 이렇게 건가요? 맑음 소녀가 어떻게 해주면 맑아진다더라. 좀 그런 느낌? 테루테루 고우주예요? 그렇죠. 인가 테르보즈. 원래부터 뭐 일본에 있었던 전설인 것 같은데 비소녀와 맑음 소녀가 있어요. 예, 둘은 원래 세트로 다닙니다. 근데 비소녀는 말 그대로 비를 내리게 해주는, 맑음 소녀는 비를 그치고 맑게 해준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이런 게
이미 딱 느낌이 사실이 아니다, 전설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좀 사실일 수도 나는 있지. 사실이겠구나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영혼이 맑으시군요. 그럴 수도 있지. 시체도 살아나는데. 맞아요. 이제 이미 시체가 살아난 마당에 그거 뭐 불가능한 거 없겠네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진지하게 믿는다기보다는 내일은 좀 비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깡패 있었잖아요. 깡패. 그 깡패가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기 또래의 청소년 여자애를 막 좀 약간 강제로 끌고 가는 듯한 느낌?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좀 자세히 봤더니 이전에 맥도날드. 그렇죠. 햄버거를 줬던 그 소녀인 거예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도망치는 와중에 숨겨뒀던 권총을 쓰게 됩니다. 어허. 예, 눈치채셨겠지만 권총에는 비비탄이 아니라 실탄이 들어있었어요. 아 위험하네. 그쵸. 그래서 죽었어요, 사람이? 죽지는 않았고요. 그냥 쏘기는 쏘았다 이 정도. 그 약간 쏘기 힘들지 않나요? 안전장치 풀어야 되고 그런 거 맞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맞추고 이러긴 좀 힘들죠. 거기에서 튀고 났더니 그 소녀가 엄청 자기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이렇게 막 잡혀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에서 잘려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다. 근데 그쪽 일자리를 구하는 게 맞았었어요. 맞는데 약간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가지고 지금은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 막 끌려가는 게 그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저런. 아니 그럼 빨리 말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나름 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설명을 못했었고 서로 좀 오해가 쌓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소녀랑 소녀는 조금 티격태격 하다가 어쨌든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금방 또 인상을 풀고는 힘들게 도쿄까지 왔는데 비만 내려서 속상했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폐건물의 옥상으로 데려갑니다. 걔가 맑은 소년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옥상에서는 신기하게 신사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지금부터 맑아질 거야 라고 기도를 하니까 정말 맑아집니다. 오호라. 근데 이게 제가 앞에서 생략을 했는데 오프닝 때 사실 보면 그 소녀가 엄마가 아파가지고 막 있는데 빛의 웅덩이 같은 걸 막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이 옥상에 신사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어떤 힘이 좀 생긴 그런 장면이 있어요. 빛의 웅덩이요? 네. 그러면 그 초반에 물웅덩이 쏟아진 그거랑 관련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호다카가 자기가 16살이고 뭐 이렇게 좀 소개를 하니까 소녀가 연하네 하면서 나는 좀 있으면 18살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히나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자, 호다카가 히나의 힘을 받잖아요. 네. 호다카는 히나에게 그 힘을 이용해 돈을 벌자고 비즈니스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분명히 맑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때에 그렇게 해주는 식으로. 그래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돈 받고 맑은 날에 선사를 하는 거죠. 그 범위가 네. 어느 정도예요? 막 그게 막 도쿄 전체 이런 게 아니고 요 주변 정도. 요 주변 정도. 그리고 뭐 그게 막 몇 날 며칠 지속되고 그런 건 아니고 잠깐. 그러니까 뭐 한나절, 반나절 뭐 이런 정도. 도쿄에 있을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분들은 가야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사막이 있는 나라라던가. 아니면 기상청에 여러분들이 맑음 소녀를 만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처음에 의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뭐 벼룩시장이 원래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비 오면은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첫 의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처음이니까 힘이 빡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셨네. 순진한 분들이네. 그쪽도 이렇게 막 딱히 믿었다기보다는 뭐라도 해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요즘에 심정으로. 계속 비 오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는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희나의 초등학교 남동생 이렇게 둘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사실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맥도날드 지금 잘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 의뢰를 꼭 성공해서 그 의뢰비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남동생이 그 테루테루 포즈로 막 변장을 하고 네, 그 호다카는 그 테루테루 포즈가 잔뜩 달린 우산을 들고 와가지고 막 셋이서 막 기원의 댄스도 추고 막 그러거든요. 의식을 하는군요. 네, 약간 굿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설프고 과연 이게 지금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순식간에 맑아집니다. 그 신사에 기도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나가 간절히 원하면 하늘이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받기로 했던 의뢰비보다 몇 배나 되는 돈을 받게 됩니다. 인심 좋으시네. 근데 이후에 사업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엔 엄청 소소한 의뢰만 들어와요. 내일 뭐 웨딩 촬영을 하는데 맑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하죠. 내일 코스프레 하는데 내가 며칠 동안 준비했는데 꼭 맑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근데 갈수록 점점 의뢰도 많아지고 단체도 커집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 축제가 있는데 그 불꽃놀이 축제 있잖아요. 당연히 맑아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게 돼요. 근데 이 정도 규모가 커졌으면 방송국에서 촬영을 오지 않습니까? 난 야쿠자가 올 줄 알았어. 뭐 왜 야쿠자지? 납치하려고. 돈벌이가 되는 녀석이니 우리가 데려간다 이런 거야? 한편 원래 취직했던 본 일자리가 있잖아요. 네, 잡지사. 네. 그쪽에서는 취재를 계속 또 이어갔었나 봐요. 맑음 소녀에 대한 취재가 이어지다 보니까 뭐 800년 전 뭐 요거에 관련된 전설이 있는데 하고 막 이렇게 천장화 이런 것들도 막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하늘의 날씨를 좀 중계해주는 무녀에 대한 설화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 좀 얘가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복선을 대충 깔아줍니다. 어쨌든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다라고 해서 이 의뢰만 마치고 쉬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소년과 소녀는 친해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의 장르는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로맨스물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눈치채셨겠지만 호다카는 희나를 좋아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생략. 그러겠지 뭐. 그랬거니. 소녀 이야기인데 뭐. 희나가 아까 그랬잖아요. 좀 있으면 18살 된다고. 근데 곧 생일 다가옵니다. 생일이 지나면 혹시 무녀의 자격을 잃는다던가 뭐 능력이 그렇습니까? 사라진다.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지 남동생에게 물어봐요. 근데 남동생 초등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보통이 아닙니다. 얘가 보통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마치고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타잖아요. 여자친구가 정류소마다 바뀌어요. 보통이 아니라는 게 그 보통이 아닌 그 거였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A라는 여자친구가 타서 둘이서 이제 막 잘 놀다가 걔가 내리면 B라는 여자친구가 타가지고 또 와우. 그 정도로 어장 관리를 잘하는. 잘생겼어요?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선물로 뭐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래 연애랑 고백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하고 사귄 뒤에는 애매하게 해야 된다. 뭐야? 어떻게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또 나름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반지를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귀기 전인데 반지를 준다고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백화점 가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골라서 반지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플래그를 다 꽂았습니다. 마지막 의뢰가 끝나고 나면 어쩌고 반지까지 샀습니다. 호다카는 무사히 반지를 건네줄 수 있을 것인가. 주제가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게요. 희나가 죽나? 죽었다가 부활. 그러게 부활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희나가 무녀의 부활인가? 어허. 그 환생 아니야? 그런가? 뭐 부활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가? 자,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저는 이거 가지고 올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부활이라는 주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어려웠어요.
준비 시간 안에 도저히 찾지를 못해가지고 들고 온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죽은 감성을 부활시킬 와, 야! 모쪼록 너른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이 못. 역대급이다. 아,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감성의 부활 미쳐버리겠다 진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활해서 고통받았는지 같이 고통받으셔야죠. 이런 식으로 고통을 줄 줄은 생각해보니까 별도 내가 낸 제시였던 것 같은데. 내 주제가 그렇게 어려워? 아니 그냥 너랑 나랑 안 맞아. 우리 만나지 말자. 다른 거 하자고 해. 총 안 나오면 다른 거 하자고. 그거 하자고. 이야기한 시점이 2주 정도 남은 시점인데 무슨 아유, 그런 이야기를 2주면 합니까? 충분히 바꿀 수 있어. 우리 일주일 전에 새 바꾸고 그랬어. 나는 무녀의 부활을 청석같이 아직까지도 믿고 있었네. 모니와 부활할 수 있죠. 하지만 부활한다고 한들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아 예. 엄청나다. 감독은 신카이 마코토 유명한 감독이죠. 네. 예, 그래서 나시의 아이에서 감독, 각본, 콘티 모두 담당을 했습니다. 원래 이 감독이 혼자 다 해먹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심지어 뭐 작화, 스토리, 더빙까지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거 좀 이제 분업해서 한 케이스고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으로는 초속 5cm, 별을 쫓는 아이, 언어의 정원,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후속작으로 올해 개봉한다고 하네요. 스즈메의 문단속이 있습니다. 지금 나왔던 작품들 중에 제가 날씨의 아이가 평이 제일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평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뒤에 조금 있다가 또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이 감독 작품 중에 그 너의 이름 하나를 봤는데 네. 그냥 비행기에서 봤거든요. 그 좁은 화면으로 네. 이렇게 봤는데 음. 그것도 한국 자막이 없어가지고 영어 자막으로 봐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보다가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봤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색감이 내 거랑 달라. 이게 비행기 의자가 젖혀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색감이 죽은 채로 네. 사실 그 감독이 유명한 게 그 하늘이 굉장히 예쁜 네. 감독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죽은 색으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 지금 스토리도 몰라. 화면도 몰라. 원어도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야. 근데 우리 같이 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옆자리에서 그 양치미님이 보는 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나네요. 색감이 뭉개진 액정을 그 옆에서 봤어요. 그렇지. 그럼 나는 너무 옆이기 때문에 이게 뭉개졌는지 어쨌는지도 알 수 없고. 결론은 두 분 다 너의 이름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아니, 저는-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알아요. 저는 진작에 다 보신 봤고, 거. 저는 심지어 한 3-4번 본 것 같아요. 네. 딴 것도 보신 거 있나요? 초속 5cm. 아하. 봤죠. 선인장님은 어떤 작품들을 보셨나요? 저도 너의 이름은 이거랑 날씨의 아이, 그 언어의 정원을 봤던가 안 봤던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봤겠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독 특징이 그대로 여기 날씨의 아이에서도 드러나요. 그 예쁜 하늘, 그다음에 뭐 연출 스타일이라든가 또 음악도 사용하는 그런 게 좀 특징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테이크 잡는 것도 롱 테이크로 이렇게 쭉 잡는 그런 것도 그대로 살아있고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의 이름은 보다 훨씬 빛을 쓰는 게 유려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발전된. 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난 포인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감독이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막 마냥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결말이 났긴 났는데 좀 찝찝한데 라든가 조금은 우울감 베이스가 있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의 이름은 그래도 상당히 해피엔딩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이례적으로 확실히 좀 해피엔딩으로 됐기 때문에 좀 더 대중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처음으로 너의 이름은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딱 갔다가 이거 보고는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좀 별로다. 뒤에 나왔으면 좀 더 발전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야기 스타일이 왜 이러냐, 전개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전작을 몇 개 보신 분들은
이 감독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 평점을 깎아먹은 요인인가요? 좀 큰 요인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날씨의 아이 같은 경우에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악이나 연출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살아있고 오히려 좀 더 발전한 부분이 있는데 스토리 전개가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 또 이제 뭐 떡밥이 좀 더 이제 숨어져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좀 평을 많이 깎아먹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의 이름은 것과 이제 날씨의 아이 이게 세계관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뭐 줄거리 이야기하면서 맑은 날 원하는 사람들이 의뢰를 준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잘 보면 너의 이름에 나오는 남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뭘 해야 하나요? 잘 커서 등장을 합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첫 백중이 돌아오고 일본에서는 그 백중 때 이제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 뭐 이런 민간 설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 오면 못 오는 거야? 영원인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비 온다고 못 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좀 맑은 날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뢰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생일 선물로 반지 사러 백화점 간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너의 이름은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반지를 팔면서 응원을 해줍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세계관을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겠네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의 이름은이 약간 이례적으로 좀 대중픽으로 이제 스토리를 전개를 했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렇게 잘 살고 있구나. 뭔가 안심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맑음 소녀가 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풀리나요? 직접적으로 막 주저리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떡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오프닝 때 보면 이게 어머니께서 아플 때 뭔가 뭐 빛 웅덩이 같은 걸 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뭐 그 옥상에 있던 신사를 가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좀 영혼을 하기도 했고 약간 좀 애매하게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애가 그 이후에 맑은 소녀가 된 이후에 초커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약간 파란 보석 같은 게 달린 초커인데 그거를 예전에 어머니께서 팔찌로 이렇게 쓰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엄마도 점점점점점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하면서 조금씩 나오는 단서 중에 맑음 소녀와 비소녀가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댔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맑음 소녀는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좀 평탄한 삶을 살진 않는다. 그럼 이제 막 그런 걸 막 염원하고 그러지를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막 그것도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는데 근데 좀 보면 여기에 있는 희나가 되게 생활고에 찌들게 되고 뭔가 좀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엮여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밑에 깔아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성의 부활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작품을 보고 감성의 부활을 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건 감성적인 부분이라 이 부분이 특별히 또 날씨 아이에서 비평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너무 좀 심파로 간다고 그래야 되나? 심파로 가는 부분을 조금 개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랑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크다. 진짜 사춘기 청소년 느낌이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해요. 어떤 점이 그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가. 그러게요. 뭔가 이렇게 막 방금까지 하하호호 웃었다가 갑자기 감정이 극적으로 치닫는다든가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쟤는 지금 엄청 슬퍼한데 나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 이런 관객들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 그렇지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야 날씨 아이가 너의 이름은보다 훨씬 명작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좀 그 부분에서 좀 개연성 떨어지는 이야기 아니냐 라고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좀 과몰입이 필요한 작품인가 보네요. 네, 근데 이제 또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결말 부분에서도 저는 그게 조금 혼재한 것 같아요.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기존의 사고방식과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야 너네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니면 저게 맞는 거지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궁금하네. 뭐가 그렇게 그러게. 걸리는지 무슨 선택을 했을까? 우리 봐봐야겠네. 그렇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독백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러이러하고 이랬지. 하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 독백 자체도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관 지어가지고 많이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친구가 처음에 가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출을 했는데 가출해가지고 이제 넷카페라고 하나요? 이렇게 조그마한 PC방 같은. 그쵸. 그 약간 고시원 정도 크기의 작은 방인데 거기 PC 들어있고 좀 숙식도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며칠 묵거든요. 근데 보면 라면을 덮는데 이제 자기가 들고 온 책으로 덮어요. 그 책이 통일밭의 파수꾼입니다. 약간 그 감성이에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과 그 감성이 받아들여지는 분들은 아, 이 띵작이지 이렇게 되는 거고 아직 그런 감성을 못 받아들인다거나 그걸 이제 한참 뛰어넘으신 분들은 아, 어쩌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성의 부활이라는 게 중이 감성의 부활. 아, 그 너무 또 중이라고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청소년 감성의 부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감성이 약간 이 감독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섬세하면서도 이렇게 막 민감하고 모순되고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좀 집착적으로 어떻게 파고드는 그런 특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 아직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나 보다. 일본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있죠. 맞아요. 아닌가? 다 있나 원래? 대만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애니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여름과 청소년과 그 느낌이 있잖아요. 딱 그거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 다 드러나요. 그 감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일본과 대만, 뭔가 청춘, 교복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우리는 학교에서 좀비 나와서 싸우잖아. 그래서 좀비 나와서 싸우거나 아니면 뭐 입시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그렇죠. 우리는 낭만 없어가지고. 슬프다. 약간 그런 낭만 이야기하면 뭐 어쩌라고 이러면 진짜 그 낭만이 생길 틈이 좀 없지 않나요? 그래. 생활 자체가. 남의 나라 낭만을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슬프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아쉽다고 나오는 평 중에 그 떡밥이 좀 미리 해소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서 굉장히 이제 뭐 맑은 소녀와 비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뭔데라든가 맑은 소녀는 이렇게 저렇게 나왔는데 그럼 비소녀는? 이 이야기라든가 이게 좀 설명이 좀 안 됐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소녀는 아예 안 나오는군요. 그게 정확하게 막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분명 작품 속에 등장을 하고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어허. 근데 뭐 그거를 저는 솔직히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건 조금 좀 촌스러운. 촌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면 뭐 설명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떡밥 위회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조금 한번 보고는 언뜻 딱 이렇게 잡히는 그런 설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아까 뭐 이야기 계속 이제 나오는 거 아름다운 묘사 그런 부분은 정말 탁월했고 저는 결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결말 마음에 들었고 어떻게 보면 네 취향 알겠다 좀 욕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해피엔딩보다 찜찜한 결말 좋아하시나 보다. 그리고 저는 영화 말미에 보면 분명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립과 충돌을 겪게 되지만 결국은 그걸 관통하고 세상이 이따위라도 괜찮다.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저희가 이걸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지만 오프닝 때 잠깐 폭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폭우를 실제로 겪고 나서 또 보시면 느낌이 완전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심지어 8월에 눈이 내리기도 하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저거는 판타지시라고 하는데 비가 계속 쏟아지는 거는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었거든. 뭐 이렇게 물 차고 침수된다.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판타지 아니고 사실인데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간다. 이런 메시지 부분 같은 게 나름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51화 3부에서는 약혼이 소개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어둠 속의 미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